이상호님께서는 학군이랑 직장 중에 물론 사람의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시장에서 조금 더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한 수십 년간은 학군이었고 네. 지난 한 5년간은 교통 직주근접이었는데 네.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중이에요. 직주근접이 왜 최근에는 직주근접이 중요해졌던 거죠?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가 생긴 거라. 네. 주요 그 근무지들 주위에 없던 네. 고급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한 10년간 초반에는 엄청 무시됐다가 네. 최근 한 5년간은 거기가 각광을 받았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가까우니까. 내가 이것의 가치를 너무 무시했다. 그게 이제 최근 5년간 막 시끄러웠던 직주근접이었고, 역세권 방세계 전용 59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신축, 대단지, 브랜드, 뭐 7, 8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맞추면 최고다. 그게 이제 지난 한 4, 5년에 서울 주택시장을 이끌었던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한 4, 5년간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직주근접의 니즈를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그 신축 공급이 고기는 된 것 같아요. 직주근접은 대충 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없던 수요를 확 맞춰주면서 외곽에 있던 분들도 아니면 다른 식의 주거 형태로 계시던 분들도 직주근접이 굉장히 좋은 신축 아파트들을 다들 좀 잘 누리고 계신데 임차든 아니면 보유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직주근접이라는 건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돈벌이 하는데 편한 건데 돈벌이는 원래 다른 식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셨으니까 직장이 있고 집 가까운 집을 구해놨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원해야 되는 그 욕구 다음 단계는 뭘까? 결혼해서 애 놓으면 뭐. 그러면 이제 나 다니는 것도 편한데 우리 애 어린이집도 갑자기 머네. 어린이집 좀 가까웠으면 좋겠네. 우리 애 유치원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네.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나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중요해지는 이제 그게 다음 단계, 인생에서도 그 다음 단계인데 집도 같은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해서 직주근접해서 빨리 집에 와서 저녁 있는 사람 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애도 낳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제 이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이 뭘까? 이제 그 조건들을 다 누리면서 좋은 데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신축이었을까? 신축은 맞는데 신축으로 다른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지역을 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신축을 포기하고 이 자리를 포기하고. 왜냐면 아까 그런 지역들도 다 직주근접은 좋거든요. 그렇죠. 다만 집이 낡았을 때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요즘 다 그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래 2022년도 시장의 흐름이었어야 되는 갈아타기. 욕구 5단계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주거가 충족이 됐으면. 1990년대 초반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서울에 집 자체가 없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냥 사글색방, 반지하 막 그때 한지붕세가족. 한지붕세가족 대표적인 드라마예요. 한 집에서 같이 방 임대 주던. 그렇죠. 한 집에서 누구는 창고 같은 데 살고 누구는 그 상가 뒤에 붙은 집에 요즘 상가 뒤에 붙은 집 사는 사람 저 거의 못 봤는데. 없죠. 거의. 지금은 한 집에 임대를 하는 생각을 안 하죠. 그 집 하나에 3세대가 살았는데 맞아요. 그 당시는 이슈가 뭐였냐 그러면 좀 제대로 집 같은 집이 공급이 돼야 된다.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 그게 9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돼서 일기 신도시였고 그때 막 집을 지으니까 그때 아까 공급이 엄청났으니까 그게 이제 91년도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그때 지은 집이 다 엄청나게 낡았잖아요. 지금 다 재건축 지금 예정. 이제 다 30년 넘어가고 40년 다 막 가까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언저리 집이 너무 낡으니까 그때 막 쏟아져 나왔던 집들이 다 30년을 향해 가니까 신축 했던 게 지난 한 10년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신축은 좀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면 집 자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신축의 니즈가 어느 정도 맞춰져서 완전 새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좀 맞춰졌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뭐냐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전국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그거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집 자체만 새 걸 봤는데 그 지역이 뭔가 크게 개발돼서 여기는 공원도 들어오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뭐 여기 교통도 뭐 옛날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바뀌는 이런 데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다들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대표님은 그 사람들의 욕구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네. 90년대 초반에 집다운집 공급이 많이 됐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20년을 넘어서 날아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최근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 집에 좀 살아보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게 또 최근 10년 동안 공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본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거의 연장선이 네. 아까 신축 역세권 전용 5구도 좋다, 방색에 넓다였는데 아니다라는 답들도 슬슬 내는 거 아까 그 네. 표현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좁다. 좁다. 너무 커졌으면 좁다. 좋겠다. 조금 옛날 집에서 상관없으니까 네. 좀 컸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도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저도 느끼는 게 신축의 5구는 구축의 84 같은 느낌을 주는 집들이 있거든요. 있죠. 치수도 이제 뭐 안목치수로 네, 바꾸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거기서 살다 보면은 뭐 애 막 장난감 쌓아놓으면 발 디딜 틈이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용 84도 이제 애 키우고 해보면 공간이 그럼요. 안 84도 진짜 좁다고 느끼는 분들 많은데. 네. 창고는 없고. 그쵸. 뭐 발코니라도 있고 해야 거기다 뭐 갖다라도 놓는데 이제는 다 확장해 놓으니까. 확장까지 해놓으니까 맞아. 빨래 넣을 데도 없어. 네, 빨래는 또 어디다 넣나. 네. 그러니까 다 건조기 사시고 네. 뭐 트윈타워 사셔가지고 네, 뭐 맞아요. 맨날 말리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전용 5구로는 어렵다. 신축이고 뭐고 간에 또 네. 너무 좁다. 넓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 5구에서 84로 가는 수요, 84에서 만약에 그쵸. 125로 가는 네. 수요. 근데 125는 없잖아요, 잘. 네. 거의 없죠 이제. 네, 전용 신축 125를 공급도 많지 어디서 않았고. 구해요? 네. 네, 그러니까 없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음. 전용 125 어디 있지? 근데 그런 걸 봤더니 뭐 80년대 지은 집에, 맞아요. 90년대 지은 집에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은 뭘까 봤더니 2000년대 중반에 지은 집들. 여긴 좀 있긴 있었구나. 네. 글로 갈까 말까? 뭐 그런 고민들. 교통이 좋아진 부분도 있잖아요. GTX를 뚫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직주가 좀 떨어지더라도 네. 쾌적하고 넓은 신도시에서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는지? 맞는 말이에요. 네. 충분히 이유가 있죠. 되죠. 네. 왜냐하면 주거비가 훨씬 더 저렴한데 실제로 물리적인 걸리는 시간이 네. 굉장히 줄어드는데 네. 그 굉장히 폭이 커서 그래요. 만약에 뭐 한 10분 줄어든다 그러면 다들 별로 생각도 안 할 텐데 네. 1시간 이 정도 둘면 네. 이건 생각해볼 옵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네. 지금까지는 엄청 막히는 과정에서도 확대가 돼가지고 거의 평택까지 집을 다 지어놨는데 네. 그 지역들의 서울 접근성을 확 당겨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오케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서울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 평택 지제에서도 수서역 들어오는데 20분 안 걸리니까 이거 뭐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획기적인 노선들이 이제 외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네.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최근 몇 년간 혹은 또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뚫릴 새로운 연장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하철이 없다가 연장되는 것도 매우 중요해. 까지는 다들 알죠. 네.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하철 연결되면 서울에 편입되고 뭐 되게 좋아질 거야. 근데 막상 거기서 살면서 출근을 한번 해보려고 보면은 꽤 멀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외곽에서 갑자기 서울 들어오는 시간들이 만약에 20분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 40분 정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역삼역에서 네. 이제 뭐 신촌역까지 간다. 음. 사실 역삼역 신촌역 구간이 제일 정서적으로 괴로운 구간인데 육체적으로도 전형적인 대각선을 삥 돌아가서 어디로 가도 멀어가지고 네, 이게 정반대잖아요. 네, 순환선 정반대. 차라리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네. 머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 서울에서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네. 너무 먼데 네. 그 기분인 거죠. 이걸 내가 40분 동안 타고 가는 게 맞나? 아. 아니면 3호선 갈아타고 뭐 4호선 갈아타고 이렇게 질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외곽에서 만약에 서울에 이제 20분 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서울에서도 뭔가 접근성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생겨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7, 8, 네. 9호선까지 뚫렸고 네. 막 그 나머지 노선들도 막 뚫리고 있고 신안산선 뭐 등등 해서 네. 우리는 자꾸 외곽에서 들어오는 시간 단축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서울 내에서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의 폭이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외곽에서 그런 교통 노선들이 생기면 기존의 서울에서 직주 근접이라고 여겨지던 범위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더 선호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저 친구는 만약에 맞네. 집에 굉장히 집은 멀지만 네. 제 20분에 온대. 뭐지? 난 서울인데 난 나는 서울인데 난 1시간 걸려. 1시간 걸리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TX에 막상 제가 생각하는 GTX ABC가 다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GTX 그 환승역들끼리의 이동이 딱 10분이 안 걸려요. 네. 주요 환승역들. 네. 그러면 서울에서의 이동은 더 편해지네. 그렇네요. 네, 그게 전 더 주목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 직주 근접 좋은 데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네. 뭐 서울의 주요 근무지들이 네. 뭐 CBD, GBD, YBD 얘기는 네. 하잖아요. 거기를 연결하는데 CBD, GBD, YBD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데가 어딘가 보시면 답은 다 나왔는데 도심하고 여의도 가운데가 마포고 네. 도심하고 강남 사이가 성동구, 용산이고 음. 강남은 강남이고 네. 거기가 제일 좋겠죠. 주거지로. 마포구, 성동구, 강남. 뭐 마용성의 강남 서초, 네. 뭐 송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데들이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네. 서울에서도 네. 4, 50분 거리에 있던 분들도 안으로 더 자산을 들어오려고 한다. 모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갈아타기예요. 외곽들도 좀 제법 올랐고 사실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격들도 제법 높았던 2021년도, 22년도 상황에 네. 얼마나 마음들이 설레였겠어요. 지금 내 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갈아타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지금 화두가 된 거죠. 빨리 갈아타신 그쵸. 분들은 아까 잠깐 막 하락폭이 크다고 말씀을 좀 전에 나눴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왜 팔까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도 이걸 왜 팔고 있을까? 선제 대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네.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이런 데가 좋은 건 진짜 많이 아시는데 그 대안으로, 그 다음으로 볼 만한 데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지인데 네. 선택지를 뭐 다 갖추면 너무 좋으니까 네. 그게 조금 하나씩 안 맞춰지는 데들에서 여기서 이제 교통이 확 좋아진다. 이건 우리 옛날부터 맨날 하던 패턴이에요. 그런 것들 보시는 데들. 네. 그게 요즘에 뭐 신안선선이다, 뭐 동북선이다, 네. 뭐 서부선이다, 뭐 네. 신림선이다 등등등등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자꾸 이제 방향이 좀 뭔가 잘못되지만 뭐 모아타운이다 뭐다 막 크게 개발된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재건축을 할 것 같다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기존에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 거기를 주목하시는 분들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이 여기가 뭐 혐오시설이 사라진다더라 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강북권에 많죠. 네. 그런 것들 보시는 분들 기타 등등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이렇게 트라이앵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 당연하죠. 한강도 껴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외부 지역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기존에 약점이 있는 것들이 개선되는 네. 거. 그러니까 뭐 대규모 그렇죠. 개발이나 정비가 일어나면서 깨끗해질 만한 지역들 뭐 이런 데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머릿속에. 네. 꿈들이 있어요. 나 여기쯤 살아야 되겠다 생각들이 다 있는데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그건 거죠. 앞으로 나갈 거냐 뒤로 갈 거냐. 대부분 사람들 앞으로 나가길 앞으로 원하니까. 가려고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한 발씩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들은 점점 소득이 더 높아질 거고. 네. 왜냐면 다 노력해서 왔으니까 더 그죠. 앞으로 한 발 한 발 그죠.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네. 모이면 모일수록 그 지역들은 소득이 기존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들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또 그 다음은 뭘 거냐.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네. 뭐 그런 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학군지 보면은 다 낡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런 생각 드는 게 학군이라는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럼 네. 거기도 아파트 원래 없던 데다가 지어놓은 건데 낡아가면서 학군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직주 근접이 개선되는 신축들도 시간이 지나면 학군이 개선될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그러려면은 네. 인구가 늘어야 돼요. 인구가 늘어야 네.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학교가 있어야 일단 뭐가 기본이에요. 그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학원만 자꾸 보시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 학교를 신설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할 방법은 뭐냐? 인구가 줄어드는 데 있는 학교를 빼와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로섬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부터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외부하게 신도시 짓는 게 아니라고 친다면 이거 약간 소름이네. 그러면 이제 안 뺏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뺏기려면 답이 없어요. 인구가 안 줄어야 돼요. 저기는 인구 느는데 여기 인구 줄어서 학교 절로 보내야 돼요. 그 얘기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사실 대구 같은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대구는 한 십몇 년 전부터 중학교가 없어지는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없어져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아파트 짓는 동네로 보낸 거예요, 다.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학교 부지 딴 데로 쓰고 그 돈으로 땅 새로 사가지고 새로 지은 거죠. 근데 서울도 앞으로 이게 되게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주니까. 아니면 인구가 정체된다 하더라도 애들 숫자는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학교가 그래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줄어들면은 어른들만 많으면 학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동네는 학교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학교가 없으면 다음엔 거기 더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변화인데 네. 다들 아파트 지으면 학교는 언제나 새로 유치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학교 부지만 만들어 놓으면 될 줄 아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그렇게 쉽게 안 만들어줘요. 왜냐면 학교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뽑아야죠. 그죠. 뭐 등등등등등등 복잡하잖아요. 예산도 막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동네에는 학생이 100명 있고 여기는 50명 있었는데 학생이 준다라는 게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20명이 준다. 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만 확 주는 거네 그냥. 그러면 여기서 확 주니까 여기는 더 학교 보내기 더 힘들어지고 네. 나중에는 이 학교 없어지고 네. 거기 몇 명 남은 애들이 또 일로 더 가겠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과밀학교는 더 과밀학교가 되고 줄어드는 데는 더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은근히 하는 말이에요. 학군진 다 됐고 그냥 한 반에 애들 몇 명 있나 초등학생만 세봐도 거기가 인기 지역. 그게 더 중요하겠다. 네. 근데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네. 아니 사실 학군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예를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분당, 평촌, 수도권에서 일산 뭐 요런데 대전, 둔산동, 대구 수성구, 뭐 광주에 뭐 광주 봉선동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뻔한데 그 사실 뻔한 게 다른 네. 게 아니라 거기다 아파트를 일단 엄청 져가지고 다 사람이 일단 어느 정도 살았어요. 네. 처음 만들 때부터. 네. 목동도 한 3만 세대 가까이 그렇네요. 되고 중계동, 상계동 한 10몇만 원 엄청 되나? 많죠. 네, 이만큼. 네, 네. 잠실도 뭐 몇만 호, 네. 강남도 뭐 10만 호 이상, 분당도 뭐 한 10만 호 가까이, 그쵸. 평촌 뭐 다 이런 데서 3, 네. 4만 원씩 네. 되잖아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학교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는 네. 건데 지금부터는 아까 애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애들이 앞으로 어디가 없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학군의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확 늘어난다도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학군지는 사라질 수도 그렇네요.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놀라운 얘기를 나눴지만 그 학군지들이 다 낡아서 그러니까. 재건축을 거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거기가 또 새 집이 이만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그럼 또 거기만 원할 거 아니에요. 더 강화되겠구나. 그때부터 진짜 대체가 안 되겠네. 지금은 그래서 있던 거 개발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음. 새로 뭐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러면 또 미개발지, 저개발지들은 싫잖아요. 우리 동네도 싫죠. 개발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개발의 정도가 밀도가 높고 이만하게 크게 들어올 수 있으면 성공할 거고 작으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냥 단지 그냥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새거 됐다고 해서 선호하기에는 그 다음 사람들 욕구가 이제 강해지는 시기가 되겠네요. 수요는 앞으로 너무 명쾌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많은 동네들은 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좀 저밀도 개발하는데 개발하겠다고 우리를 안 해주면 되는 거냐. 이 말이 안 나오겠냐고. 지금 우리 아파트가 3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학교도 그러네. 뺏어야 되지만 개발 순서도 나부터 그치, 얘기를 안 할 그치.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30년 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 뭐 그득그득하고 절반 이상이 30년 넘었는데 이제 네. 이거 어떡할 거냐는 이 난리법석에. 근데 이럴 때 신도시를 또 만들면 안 맞죠. 그렇네요. 뭐가 네. 잘 안 맞죠. 앞으로 이건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죠. 원래도 이게 제일 중요했었다니까요. 왜냐면 대한민국 뭐 한민족이 원래 교육을 중시하고 이게 아니라 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점점 잘 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도 막 결혼을 하네 안 하네, 애를 낳네 안 낳냐 여기까지는 얘기가 너무 복잡한데 네. 어쨌든 누군가는 낳고 누군가는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경 쓰는 건 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누구 말대로 애를 더 조금 낳고 특정 사람들만 애를 낳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하려는 교육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그 교육의 레벨도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선호되는 지역은 더 몰리겠네요. 어떤 지역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좀 복잡해요. 인구가 줄어서.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 한참 나왔었잖아요. 분당 같은 데 먼저 될까요? 대한민국의 항상 문제해법의 가장 문제는 네. 시끄러우면 먼저 해준다는 아주 나쁜 선례들이 몇 개 네, 있어가지고 네. 얼마나 더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에 달려있는 달려있다. 목소리가 커지려면 둘 중에 하나죠.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살던가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모이거나. 사람이 많거나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재건축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걔는 진짜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파트들은 되더라고요. 재건축이. 큰 단지일수록 말이 더 많고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선도단지 결정해준다 얘기하신 듯이 그 선도단지 무슨 식으로 선정할 거예요? 그거 선도단지 선정되는 순간 난리 나겠다 진짜.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네. 안 봐도? 이거 힘든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저는 그 어떤 결정도 다들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타협이 중요한데 절대 타협 안 될 거라니까요.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달라서. 벌써 나오는 게 특별법 얘기 나오니까. 그럼 저희도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가양동 특별법, 중계동 특별법. 그러면 좀 있으면 뭐 잠실 특별법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광장동 특별법은 왜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헬게이트라는 말 종종 쓰는데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폭력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근데 폭력적인 건 독재 정부는 하는 일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 3040 분들이 지금 시기부터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입지 요소를 말씀. 그거 사실 가족들한테 다 들어보시면 돼요. 가족들 특히 뭐 남성분이시면 네. 이제 집에 배우자가 네. 혹은 애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어디 살고 싶냐고. 걔네가 다 얘기할 거예요. 애들이 얘기하고 애들이 배우자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수는 있죠. 나 못 가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사선책을 찾고 하는 건데. 그쵸. 그거하고 제일 흡사한 거 중에 갈 수 있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 뭐 배우자가 나 출퇴근 너무 힘들어서 어디쯤 갔으면 좋겠어요.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다 어떤 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혹은 뭐 어떤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 살고 싶다 얘기 나올 거고, 거기서 뭐 빠르게 철든 친구들 같으면은 학업을 좀 정진해보기 위해 어느 학교 가고 싶은 이런 얘기 나오면 아주 훌륭한 자식들이 있으면 그럼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야, 그거 하면은 얼마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건 바보 같은 얘기고.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답인 거죠. 명쾌한데 그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뭐가 하는데 불편해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빠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네. 거죠. 당장 내가 싫거나 아니면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후자는 되게 씁쓸한 거죠. 근데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안 돼서 못했던 경우들도 있고 다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그게 좀 모자라도 몇 억이 모자라서 몇 천만 원이 모자라서 안 되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12억짜리 집에 사시는데 16억짜리, 17억짜리 집에 가고 싶은 분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존재했었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3040들은 명쾌하게 가족들끼리 자주 모여셔서 식사 자주 하시고 얘기 많이 나오고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그 얘기 중에 다 나옵니다, 얘기들이.